구별로 이렇게 따져봤잖아요. 그런데 네네. 사실 우리가 이 어떤 상권이 죽었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구보다는 동네. 좀 더 예, 들어가서. 예, 더 들어가서 동네 이런 문제로 좀 접근을 하는데 예. 동네마다 지금 타격을 입는 정도를 살펴봤고 저희가 424개 행정동도 네네. 살펴본 상태이죠. 동네마다 타격의 정도가 다르다는 게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 기사에서 주목한 곳이 구로오동이에요. 네. 959, 네네. 955동이고요. 언론에서 뭐 구로동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왜 이 지역을 파고들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매출액 증감 규모를 이제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따졌을 때 네. 전년 동기 대비 가장 사람이 돈을 안 썼던 동네? 이거를 좀 추계를 해서 이제 순위를 살펴보니까 네네. 제일 격차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격차가 컸던 동네가 959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네. 지역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 44%? 45%, 네, 44% 정도고요. 와. 그리고 뭐 야,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거의 이번에? 절반이 빠진 거 아닌가요? 네. 순위권에 있는 다른 동네들은 그러면 같이 좀 비교를 해볼게요. 네. 순위권에 있는 다른 동네 어딨나 봤더니 2위가 중구 광희동이고요. 예. 뭐 여기는 사실 관광객 밀집 지역이긴 해요. 네. 그다음에 3위가 이제 강동구 둔촌 일동인데 여기는 사실 재건축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추계상으로는 이거 아예 빼는 데이터를 빼야 되는 동네고 네. 그다음에 뭐 잠실 3동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저기 롯데월드 쪽이고 네. 그다음에 뭐 중구에 있는 필동, 뭐 장충동 네. 이런 동네가 나오고 사실 중구 쪽에 있는 그 관광객 밀집 지역들이 워낙에 좀 자주 나오고요. 그 밖에 순위권에 있는 동네들을 살펴보면 영등포동, 왜 영등포역 앞에 있는 네네네. 이 서울시를 좀 많이 돌아다니셨던 분들은 어떤 상권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예. 영등포 상권, 그 다음에 뭐 신촌동, 예. 서대문구 신촌, 예. 신촌 상권, 그리고 뭐 삼성 일동, 코엑스죠 여기는 또, 그리고 뭐 대치 4동 여기가 이제 학원들 모여있는 동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연상이 가능한 동네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림동, 대림 2동, 영등포 대림 2동도 한 10위 정도인데 여기도 이제 대표적인 그 차이나타운 형태로 이 동포사회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가 또 마이너스 35%인데 이런 곳들을 다 누르고 구로오동이 독보적으로 지금 네네네. 타격을 받았다라는 예. 거고 네. 예. 매출의 절반으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진짜 반토막이 난 건데 여기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뭐 매출이 는 동네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있어요. 네. 어디예요?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매출이 는 동네의 네. 대표적인 곳이 서초구 양재 이동이에요. 예. 여기에는 그 전 세계적으로 매출액이 굉장히 높은 C 아무개 그 어떤 마트가 할인점이 있죠. 할인점이 하나 있는 것으로 예. 그리고 그 한국인의 한국인은 사재기를 안 해요라고 하면서 이제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은 네네. 여길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그게 거기군요? 네. 예.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증가했죠. 증가액이 이제 어쨌든 대형마트 입점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뭐 전년 동기 대비 749억 원이 더 돈이 120%. 네, 12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와. 그래서 이런 동네도 있고 예. 아닌 동네도 있다. 뭐 아. 그 밖에 매출이 늘어난 동네는 강동구 고덕 2동, 뭐 양천구 신월 3동 정도인데 조금 뭐랄까요? 지금 매출이 좀 늘어난 동네들의 특징은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동네가 많아요. 주거지 동네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주거지 동네에서 약간 네네네. 매출액이 조금 네네. 상승했다. 그게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변화된 삶의 모습이 확실히 여기 반영이 되네요. 그렇죠. 동네에 있다 보니까. 네네. 직장에 나가 있다기보다는. 그렇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되잖아요. 대형마트 많이 가니까. 네. 근데 물론 절대 사고. 절대 압도적인 지역들이 네네네네. 매출이 줄었어요. 네, 그렇죠. 압도적으로 네. 굉장히 많은 지역이 다 줄었는데 그 중에 약간이나마 오른 곳이 이제 그런 주거지들이 많다라는 건데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뭐 먹자골목 같은데 아무래도 힘들 거고 동네에선 그나마 사람들이 집 앞 슈퍼에서 뭐 편의점 같은 데는 매출이 늘었다고 하니까 네네. 그런 기사도 그렇죠. 많이 나왔고 네. 그리고 뭐 명동 같은 데도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예, 그렇죠. 당연히 예상이 되고 면세점 당연히 관광객들 안 오면 줄어들겠지. 그런데 왜 구로오동은 이래? 그러게요. 라고 해서 왜 그럴까요? 이 동네를 직접 그러면 가서 사람들이 네. 체감하는 건 어느 정도고 동네는 또 어떠냐. 나흘 정도를 그 동네를 돌았고 동네 돌면서 네네. 약간 그 동네의 상권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가보니까 꽤 큰 상권이 하나 있어요. 무슨 가보신 상권이에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신도림역 그 테크노마트 네네. 앞에 먹자골목이 하나 좀 크게 있습니다. 그게 국제 음식문화의 거리라고 있는데 네.
여기가 사실은 그 신도림역과 구로역 사이에 있는 그런 직장들이 예. 뭔가 식사를 하러 가거나 내지는 맛집을 찾아가거나 혹은 이제 서남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모임을 갖기에 좀 유명했던 동네예요. 그렇군요. 아. 네. 우리가 흔히 영등포역으로 많이 모일 것 같지만 신도림역 인근으로도 좀 사람이 많이 모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괜찮은 상권 중에 하나가 구로 오동이 안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거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신도림역과 구로역 사이에 있는 그 직장인 상권이었어요. 예. 근데 이 서울시에 가장 큰 집단 감염이 등장한 게 사실은 신도림역 인근에 있는 코리아 빌딩이라는 곳에서 콜센터 집단 감염이 그렇죠. 있었던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관련 동선이 공개되었고 실제로 그 신도림역 인근에 있는 직장들이 조금 이제 경직되다 보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했다. 아, 네. 라는 게 좀 드러났는데 예. 사실 데이터를 보면 예. 조금 한 가지 좀 차이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뭐냐면 서울 전체 데이터를 보면 2월 17일 31번 확진자가 등장하기 전에는 격차가 별로 크지 않다가 예. 2월 17일 31번 확진자가 등장하면서 격차가 커졌어요. 네네. 한마디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조심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밖으로 안 나가서 돈을 안 썼다라는 건데 예. 구로 오동은 그 전부터 31번 확진자 등장하기 전부터 격차가 커져 있었어요. 전년 정말요? 대비. 네, 전년 동기 대비. 그게 안 그래도 컸는데 그게 더 커진 거예요. 그 그래프를 보니까 확연하게 드러나네요. 네, 그 저희가 차트를 좀 같이 보면 좋긴 한데 아무튼 비율로만 제가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구로 오동 기준으로 31% 정도가 빠져 있었어요, 원래. 이미 31번 예, 확진자 이미, 나오기 전에요. 네, 2월 10일 정도. 네네. 2월 10일에서 16일 사이에 격차가 31%가 나왔는데 31번 확진자가 등장하고 나니까 그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1%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0%로 빠져요. 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됐던 그 콜센터 집단 감염 예. 있잖아요. 예. 이게 날짜가 3월 9일이었는데요. 그럼 3월 9일 이후엔 어떻게 됐냐? 예. 비율로만 따져보니까 3월 9일 직후에는 마이너스 51%까지 갑니다. 예. 한마디로 동네에 사람이 안 와요. 그러네요. 예, 정말. 안 올 수밖에 네. 없는 거고 네네. 데이터 자체로는 이 동네에서 지금 빠져나간 돈만 따지면 예. 이게 한 주에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한 44억 원 정도가 빠졌다. 예. 라고 볼 수 있고요. 아휴, 참. 그리고 여기서도 아무래도 이 분야별로도 보면 구로오동에서도 구로오동은 특히 좀 유통이 좀 많이 빠졌는데 네. 유통은 좀 여러 가지 좀 혼합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뭐 테크노마트도 있고 네네.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어쨌든 실생활 그 많은 자영업자들,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요식업, 뭐 유흥업 예. 그리고 뭐 스포츠 문화 레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네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김동인 기자가 직접 이 구로우동을 한 사흘 정도 직접 찾아가 봤다고 했었어요. 상인들 얘기를 직접 들어봤을 텐데 네. 체감하시는 게 어느 정도던가요? 제가 사례 하나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예. 그 식당 한 군데 얘기예요. 네. 월 매출이 원래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던 곳이 있어요. 네.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머릿속으로 같이 계산을 해본다고 좀 따져보면 근데 이게 지금 월 매출 1,000만 원이 안 나오고 있는 집이 있어요. 여기는 명태집인데 네. 명태 요리 전문점인데 메뉴가 좀 비싸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메뉴다 보니까 더 네. 타격이. 예, 타격이 좀 있었던 거예요. 이 집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이분이 포스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포스에서 어제 매출액을 좀 따져봤어요. 예. 그랬더니 점심 장사, 저녁 장사를 2번 다 하시는데 예. 점심에 이제 테이블 기준이에요. 테이블로 4팀 정도? 4테이블 정도 어휴. 들어왔대요. 네. 그리고 저녁 장사로 2테이블이 돌았대요. 와. 여기가 그 사장님 부부랑 그다음에 일하시는 40대 여성분 한 분 이렇게 같이 3분이서 일을 하시는데 예. 사실 이 40대 여성분은 한 달 쉬고 지금 돌아온 지 한 며칠 안 됐을 때였어요. 아, 네. 네네. 그러면 3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3명이 일을 하는데 하루에 나간 테이블이 6테이블이에요. 이거를 따져보니까 네. 뭐 하루 매출이 28만 원 정도인 거예요. 이거를 와, 네. 뭐 30일 뭐 월 한 2번 정도 쉬신다고 했으니 계산해보니까 780만 원 정도 나오죠. 예, 정말 1,000만 원 안 되네요. 1,000만 원이 안 되죠. 근데 여기에 음. 인건비 빠지고 임차료 빠지고 제로값 빠지고 마이너스 아닌가요? 했더니 그거? 사실상 마이너스. 예. 이분들은 조금 장사를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네. 장사의 흐름이 생기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될 때도 있고 벌 때는 버는 거고 이렇게 좀 감안을 하신 분들은 미리 자기 생활비의 안전망을 각자 개인이 구축을 해놓겠죠. 그런데 네네. 장사 시작한 지
걸 만드셨고 또 사실 빚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어딨어요. 완충지대가 그렇죠.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자기 생계를 위해서 뭐 다행히 뭐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 예. 그러면은 내가 장사해서 가져가는 돈은 없고 그냥 배우자의 수입으로 지금 먹고는 산다라는 분도 계시고 예. 그것마저 힘들면 이제 대출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자영업자들의 신용 점수라는 게 끌어올리기 쉽지 않아서 네네. 흘러 사채로도 갈 위험이 지금 많은 상황이다. 네네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앞서 얘기한 상인들이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위기라는 의미 아닌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휴업을 하고 있는 어떤 가게가 있었어요. 그 예. 가게에 이 62세 그 일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예. 실제로는 집에 쉬고 계세요. 이분도 구로 5동 주민이고 네. 이분이 지금 이 가게 문을 닫고 일을 멈춘 지가 2달이 됐어요. 예. 2달 전에 사장이 나오지 마라. 아, 잠깐 문 닫고 네네네. 그냥 한동안 그냥 네.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을 거다. 예. 라고 해버리니까 정말 갑자기 중단됐네요. 네, 갑자기 중단됐고 그러니까 뭐 사실 이분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할 줄 아는 건 식당 일밖에 없는데 식당이 문을 닫았으니 뭘 할 수 있겠냐. 예. 그러면 식당을 찾아보긴 했다. 그래서 다른 다른 식당을 일하는 곳을. 알아보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 일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식당들도 다 마찬가지라서.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분은 남편분도 자영업자여가지고 아이고, 네. 남편분도 지금 일을 쉬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집에서 두 분이 지금 어쨌든 집에 일이 없이 지내는 건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재난 상황에서 이렇게 지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이나 행정적인 서비스들 내지는 이런 정부 대책들이 있을 것이다. 자구책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냉소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네네네. 찾아보려 하지 않고 좀 알아보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렇게 네.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가 되냐면 결국엔 자기 생활비 줄이는 것밖에 안 되고 그거는 그렇죠. 이제 그 구로 오동이라는 동네에서 연쇄적인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더 지갑이 닫히면 네.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뭐랄까 자구책을 뭐 개개인 단위에서 찾을 수가 없는 그래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해결책 이런 네, 얘기를 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참 뭐 자구책을 생각한다고 해도 당장에 뭘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지만 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지원들에 대해서도 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이분들의 제일 큰 불만은 이거긴 해요. 그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이 여기저기에 이제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아니 할 거면은 요즘에 이제 포스 같은 기계로 이제 세금 같은 게 많이 매겨지니까 이걸 줄여주든가 아니면 지원금의 신청 절차를 좀 더 간소화시키거든요. 왜냐면 요즘 수강 신청하듯이 요일 네, 맞춰서 맞아요.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걸 좀 완화해 주든가 그래서 네, 행정력이 네, 네. 오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것에 불만을 갖고 계시고 예. 근데 저는 사실 이번 기사에 실린 그래프를 보면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네, 저도 철렁했어요. 그래프 보고. 네, 근데 오늘 또 김동인 기자가 더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약간 숨 막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네, 그런 상세한 사정들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일들이 네. 실제로 이렇게까지 정말 극한 상황이구나 네, 하는 안타까운 걸, 사례들이 알 여러 수 개 실려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장의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기사에서처럼 구로 지역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굉장히 막심한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상황이 바뀌거나 해결이 될 수는 없겠지만 힘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잘 견뎌내셔서 하루빨리 이 어려움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인 기자 수고했고요. 네, 고맙습니다.